100세 시대 건강 박사 장수 플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 여러분 건강하세요. 한국 65세 이상 무릎 수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인공관절 수술만 연간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갑자기 왔다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계단에서 뚝, 그게 당신의 무릎일 수도 있습니다. 무릎은 예고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호는 매일 보냅니다. 샤워 후 뻐근함, 아침 첫 계단의 묵직함, 버스 오를 때 한 박자 느려지는 발, 이게 다 신호입니다. 그런데 샤워 후 이 한 동작만 추가하면 수술을 미룰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수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계단 첫 발이 달라집니다. 저는 30년 넘게 통증과 회복을 현장에서 보아온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재활센터에서, 요양원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요, 습관입니다. 80세에도 산을 오르는 분이 있고 60세에 지팡이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차이는 타고난 무릎이 아니라 매일의 5분입니다. 이 영상 끝에서 샤워 후 1분 수건 동작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밤부터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샤워를 하고 나면 오히려 무릎이 더 뻐근했던 날, 따뜻한 물로 몸을 풀었는데 욕실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더 무거워진 느낌, 심지어 밤에 자다가 무릎이 저려서 깬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방금까지 몰랐던 그 한 동작 끝까지 공개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이 풀립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잘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샤워 중에는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샤워를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따뜻한 물이 끊기면 천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확장되었던 혈관이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액순환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무릎 주변에 압력이 몰립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혈관 탄력이 떨어진 상태라 이 수축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샤워 전보다 샤워 후에 오히려 더 뻐근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욕실 바닥은 미끄럽습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릎을 잠깁니다. 무릎을 쭉 펴서 고정하는 거죠. 이 자세가 반복되면 무릎 앞쪽, 특히 슬개골 주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매일 샤워할 때마다 무릎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샤워하고 나면 계단 첫 발이 제일 무섭다. 아침보다 저녁 샤워 후가 더 아프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혈관은 수축했고 무릎은 잠겼고 압력은 쌓였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무릎 앞을 주무릅니다. 슬개골 주변을 손으로 눌러보고 파스를 붙이고 온찜질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무릎 아픈 결과입니다. 원인은 뒤에 있습니다.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리 전체의 혈액과 림프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집으로 치면 하수구입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듯이 오금이 막히면 압력이 무릎 앞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을 주물러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종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발끝에서 올라오는 피를 심장으로 펌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샤워 후 혈관이 수축하면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피가 발목과 종아리에 고이고 그 압력이 다시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샤워 후 무릎이 뻐근한 이유는 혈관 수축, 무릎 잠금,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압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 앞만 만져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래부터 풀어야 합니다. 종아리에서 피를 빼고 오금에서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무릎 뒤를 이완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이 순서를 정확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위부터 1위까지 마지막에 정답이 있습니다. 3위는 종아리 펌프입니다. 무릎 아래부터 압력을 빼는 방법입니다. 2위는 오금 풀기입니다. 막힌 하수구를 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위, 수건 한 장으로 끝내는 1분 동작입니다. 여기까지만 따라오셔도 오늘 밤 샤워가 달라집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첫 번째, 종아리 펌프입니다. 무릎 위가 아니라 아래부터 풀어야 압력이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만집니다. 그런데 무릎은 중간 관절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힘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압력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풀지 않으면 위를 아무리 풀어도 다시 막힙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발끝에 있는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샤워 후 혈관이 수축하면 이 펌프가 약해집니다. 피가 발목에 고이고 종아리가 무거워지고 그 압력이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아리 펌프를 다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를 마치기 전 물 온도를 미온수로 낮춥니다.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입니다. 이 물을 발과 발목에 20초 동안 쏩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 다음 발끝 들기를 10회 합니다. 천천히 4카운트로 발끝을 들었다가 내립니다. 올릴 때 2초, 내릴 때 2초입니다. 이때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너무 높이 들 필요 없습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3cm만 떨어져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빠르게 10번 하는 것보다 천천히 10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반대입니다. 뒤꿈치 들기 10회입니다. 발끝으로 서는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종아리 뒤쪽이 수축하면서 펌프질을 합니다. 역시 천천히 4카운트입니다. 올릴 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욕실 벽이나 수전을 가볍게 잡고 해도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발목 원 그리기 10회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입니다. 발목을 크게 돌리면서 종아리 전체를 풀어줍니다. 이때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릎을 쭉 펴고 하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여기까지 총 1분입니다. 발끝 들기 10회 20초, 뒤꿈치 들기 10회 20초, 발목 원 그리기 10회 20초입니다. 1분이면 종아리 펌프가 다시 작동합니다. 피가 아래에서 위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고 나면 즉시 느껴집니다. 종아리가 가벼워지고 발목이 시원해집니다. 욕실 바닥을 딛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무겁게 찍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밀어내는 느낌입니다. 이게 압력이 빠진 증거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샤워 후 계단 첫발이 제일 무서웠는데 종아리 펌프를 하고 나니까 첫발이 가벼워졌다고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냥 아래부터 푼 겁니다. 계속 보시죠. 오늘 루틴은 수건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은 2위로 넘어갑니다. 둘째,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다리가 붓고 무릎이 잠깁니다. 집에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듯이 오금이 막히면 압력이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풀었으면 이제 오금을 열어야 합니다. 오금은 림프와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허벅지에서 내려온 혈액이 종아리로 가고 발끝에서 올라온 혈액이 허벅지로 가는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통로가 좁아집니다. 근막이 굳고 힘줄이 짧아지고 림프절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특히 오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금이 막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손을 무릎 뒤로 가져가서 만져보세요. 딱딱합니까? 말랑말랑합니까? 딱딱하다면 막힌 겁니다.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차갑다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통증이 있습니까? 통증이 있다면 이미 압력이 쌓인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금이 막힌 줄 모릅니다. 무릎 앞만 아프니까 앞만 봅니다. 그런데 원인은 뒤에 있습니다. 오금이 막혀서 압력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을 주물러도 다음 날이면 다시 아픕니다. 오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따뜻한 물입니다. 샤워기를 무릎 뒤에 대고 30초 동안 쏩니다. 물줄기를 강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시원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돼서 나중에 더 수축합니다. 따뜻한 정도, 손등에 대봤을 때 기분 좋은 온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쏘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폈다 합니다. 3번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금 주변 근막이 늘어나면서 공간이 열립니다. 막혔던 통로가 조금씩 넓어지는 겁니다. 둘째, 손가락 마사지입니다. 물을 끄고 손가락 2-3개로 오금을 원형으로 문지릅니다. 30초 동안 천천히 돌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강도입니다. 통증이 10점 만점에 3점 이하여야 합니다. 3점은 약간 불편하지만 참을 만한 정도입니다. 5점 이상이면 너무 세게 누르는 겁니다.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하고 통로가 더 좁아집니다. 원을 그리면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오금 중심에서 시작해서 종아리 위쪽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가 아래로 흐르면서 붓기가 빠집니다.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림프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요. 여기까지 총 1분입니다. 따뜻한 물 30초, 손가락 마사지 30초입니다. 1분만으로 오금이 열립니다. 막혔던 하수구가 뚫리는 겁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오금을 만졌을 때 딱딱했던 게 말랑해집니다. 차가웠던 게 따뜻해집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걸리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이게 통로가 열린 증거입니다. 한 분은 72세 어르신이었습니다. 샤워 때마다 오금 1분을 한 지 3주 후 양말 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이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는데 3주 후엔 자국이 안 생겼습니다. 붓기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지팡이 없이도 가능해진 겁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무릎 앞이 아니라 뒤부터 푼 겁니다. 드디어 정답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 한 장으로 1분이면 됩니다. 이 동작 하나가 종아리와 오금 그리고 무릎 뒤를 한 번에 풀어줍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동작을 오늘 밤부터 하세요. 내일 아침 계단이 달라집니다. 수건은 목욕 수건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수건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수건 하나만 준비하세요. 그리고 욕실 바닥이 미끄러우면 매트를 깔거나 벽을 잡고 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작, 오금 당기기 20초입니다. 수건을 무릎 뒤에 겁니다.
양손으로 수건 끝을 잡고 앞으로 살짝 당깁니다. 이때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입니다. 쭉 펴면 안 됩니다. 10도에서 15도 정도만 구부립니다. 당기는 강도가 중요합니다. 10점 만점에 3점 이하입니다. 3점은 오금이 살짝 당기지만 불편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5점 이상이면 너무 센 겁니다. 세게 당기면 근육이 긴장하고 오히려 막힙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3점의 당김만 유지하세요. 2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금이 늘어나는 걸 느낍니다. 10초쯤 지나면 당김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건을 아주 살짝만 더 당깁니다. 다시 3점의 당김을 만듭니다. 두 번째 동작, 허벅지 뒤 20초입니다. 햄스트링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수건을 발바닥에 겁니다. 발등이 아니라 발바닥, 발가락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양손으로 수건을 잡고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무릎은 완전히 펴지 않습니다.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릎을 쭉 펴고 당기면 무릎 뒤에 부담이 갑니다. 우리가 풀려는 건 햄스트링이지 무릎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은 항상 살짝 구부립니다. 역시 3점의 당김입니다. 허벅지 뒤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지만 아프지 않은 정도입니다. 20초 동안 유지하면서 호흡합니다. 10초쯤 지나면 당김이 줄어들면 살짝 더 당깁니다. 세 번째 동작, 종아리 포옹 20초입니다. 수건으로 종아리를 감쌉니다. 마치 종아리를 끌어안듯이 수건으로 감싸고 가볍게 조입니다. 이때는 당기는 게 아니라 감싸는 겁니다. 압박이 아니라 포옹입니다. 발목은 완전히 힘을 뺍니다. 발끝을 위로 당기거나 아래로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놔둡니다. 수건으로 종아리를 감싼 상태로 20초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전체가 이완됩니다. 여기까지 20초 곱하기 3동작, 총 1분입니다. 오금, 햄스트링, 종아리를 순서대로 풉니다. 포인트는 세게가 아니라 순서와 시간입니다. 세게 하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부드럽게 하면 근막이 풀립니다. 1분을 하면 무릎 앞이 아니라 뒤가 먼저 풀립니다. 뒤가 풀리면 압력이 분산됩니다. 압력이 분산되면 앞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계단 첫 발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밤 샤워에서 바로 써먹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모든 분께 이 루틴이 맞는 건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이 동작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인공관절 수술 직후입니다. 수술 후 6주에서 3개월까지는 강한 견인과 압박을 피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가 아물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당기면 봉합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하신 분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둘째, 급성염증입니다. 무릎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상태입니다. 만지면 뜨겁고 움직일 때마다 찌르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건 염증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때 견인이나 마사지를 하면 염증이 더 퍼집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셋째, 심한 부종입니다. 특히 림프 부종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리 전체가 퉁퉁 붓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 경우입니다. 양말 자국이 1시간 이상 남아있거나 아침보다 저녁에 다리 둘레가 2cm 이상 차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강한 압박과 견인이 위험합니다. 넷째, 혈전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다리 깊은 곳에 정맥에 피떡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주무르거나 당기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갈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혈전 진단을 받으셨다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 동작이 있습니다. 훨씬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미세 견인입니다. 첫 번째, 발목 펌핑 20회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만 천천히 움직입니다. 발끝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밀었다가를 반복합니다. 무릎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목만 움직입니다. 한 번에 4초씩 20회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펌프가 작동합니다. 두 번째, 오금 온수 샤워 30초입니다. 마사지는 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만 30초 동안 쏩니다. 물줄기도 약하게 합니다. 자극이 아니라 온도만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관이 조금씩 열립니다. 세 번째, 수건은 당김 없이 감싸기만 합니다. 30초 동안 종아리를 수건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가만히 있습니다. 조이지 않습니다. 그냥 감싸기만 합니다. 이걸 정지 이완이라고 부릅니다. 당기지 않아도 온기와 접촉만으로 근육이 풀립니다. 이 세 가지 대체 동작은 압력이 거의 없습니다. 수술 직후나 염증이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담당 주치의와 꼭 상의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생활 루틴 안내입니다.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통증이 심하거나 갑자기 악화되거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라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루틴은 예방과 관리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먼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고난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뒤부터 풀어야 하는지 보입니다. 첫째, 혈류가 줄어듭니다. 65세를 넘어가면 혈관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혈액이 발끝까지 쉽게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같은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도 피가 덜 돌아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제일 멉니다.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혈류가 가장 먼저 떨어지는 곳이 다리입니다. 발목과 종아리에 피가 고이고 그 압력이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은 위에서 내려오는 체중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압력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중 압박입니다. 둘째, 힘줄과 근막이 짧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햄스트링이 길고 유연했습니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도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힘줄이 짧아지고 근막이 굳습니다. 마치 고무줄을 오래 두면 탄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근막도 시간이 지나면 유연성을 잃습니다. 햄스트링이 짧아지면 무릎을 구부릴 때 뒤쪽이 당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릎을 덜 구부리게 됩니다. 무릎을 쭉 펴고 걷습니다. 이 자세가 반복되면 무릎 앞쪽 연골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연골은 한번 다르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아파지는 겁니다. 셋째,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 줄어듭니다. 이 근육이 무릎을 지탱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이 근육이 무릎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65세 이후로 매년 1%씩 근육이 줍니다. 10년이면 10%입니다. 근육이 줄면 무릎이 흔들립니다.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한 무릎은 본능적으로 잠깁니다. 무릎을 쭉 펴서 뼈로 고정합니다. 근육으로 못 버티니까 뼈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가장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앞을 문지르는 게 소용없는 겁니다. 원인은 혈류 감소, 힘줄 단축, 근육량 감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뒤에서 시작됩니다. 종아리 펌프가 약해지고 햄스트링이 짧아지고 오금이 막히면서 압력이 앞으로 몰립니다. 오늘 루틴은 바로 이 순서를 교정하는 겁니다. 종아리에서 피를 빼고 오금에서 길을 열어주고 햄스트링을 늘려서 압력을 분산시킵니다. 무릎 앞이 아니라 뒤부터 풀면 앞의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게 65세 이후 무릎 관리의 핵심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풀어야 합니다. 앞이 아니라 뒤부터 풀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세요. 그러면 무릎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총 5분이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워밍업 1분입니다. 샤워를 마치기 전에 물 온도를 미온수로 낮춥니다.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입니다. 이 물을 발과 발목에 1분 동안 쏩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는 걸 막아줍니다. 이 1분이 나머지 4분을 편하게 만듭니다. 둘째, 종아리 펌프 1분입니다. 발끝 들기 10회, 뒤꿈치 들기 10회, 발목 원 그리기 10회입니다. 천천히 4카운트로 합니다.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야 펌프가 작동합니다. 1분으로 아래부터 압력이 빠집니다. 셋째, 오금 1분입니다.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 쏩니다. 물을 끄고 손가락으로 원형 마사지 30초 합니다. 3점의 압력만 유지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2분으로 막힌 하수구가 열립니다. 넷째, 수건 견인 1분입니다. 오금 당기기 20초, 햄스트링 20초, 종아리 포옹 20초입니다. 역시 3점의 당김만 유지합니다. 세게 당기지 마세요. 부드럽게 늘립니다. 이 1분이 오늘 루틴의 정답입니다. 다섯째, 쿨다운 1분입니다. 미온수를 다시 다리 전체에 1분 동안 쏩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발목, 발끝까지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혈관이 안정됩니다. 총 5분입니다. 워밍업 1분, 종아리 1분, 오금 1분, 수건 1분, 쿨다운 1분입니다. 숫자를 지키는 것이 비법입니다. 10분 할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5분, 이것만 지키세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제일 무서워하신 게 버스 첫 발이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 첫 계단이 너무 높아서 무릎이 휘청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님이 출발하기 전에 항상 기다려줘야 했습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버스 타는 게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가벼워졌습니다. 화장실 갈 때 첫발이 부드러워졌습니다. 3주째는 버스 첫 계단을 올라갈 때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분이 시장 계단을 다시 올랐습니다. 2년 동안 엘리베이터만 타셨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내 다리 같다고.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수건 한 장과 1분의 약속이었습니다. 매일 샤워 후 5분을 지킨 겁니다. 순서를 바꾼 겁니다. 앞이 아니라 뒤부터 푼 겁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이 루틴을 합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샤워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스 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시장 계단도 자주 오릅니다. 걷는 수명이 늘어난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요양원은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무너지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걷지 못하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부엌에서 밥하는 것도, 현관문 여는 것도 다 무릎이 필요합니다. 무릎은 단순히 관절이 아닙니다. 독립입니다. 존엄입니다. 내 집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그게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샤워 후 1분 수건 동작을 해보세요.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주세요. 형제에게 보내주세요. 친구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걸음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요양원 대신 집에서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가 지팡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 일입니다. 한 분이 이 루틴을 배워서 어머니께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78세였고 무릎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안에 수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시작하고 3개월 후 수술을 미뤘습니다. 통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어머니는 아직 수술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년을 더 버텼습니다. 1년 동안 손주를 안아주고 텃밭에 가고 시장에 가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못했을 일들을 다 했습니다. 수술을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최대한 늦추는 게 목표입니다. 하루라도 더 내 무릎으로 걷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루틴은 그걸 도와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걷는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단 통증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손잡이 하나로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는 3단계 방법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 부담 줄이는 루틴입니다. 매주 하나씩 당신의 무릎을 지키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께 전달됩니다. 당신의 좋아요 한 번이 모르는 누군가의 무릎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루틴을 해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일주일 후, 2주일 후, 한 달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오늘 밤 샤워를 하세요. 그리고 수건 한 장을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 계단 첫 발이 달라질 겁니다. 한 달 후 버스 첫 계단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1년 후 손주를 안고 시장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무릎이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래 걷길 바랍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살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